그 엑셀 볼트라 그러죠. 하프 드라이브 샤프트 고정 볼트기도 하고 AXL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더라고요. 이거를 드라이브 샤프트 구동축이죠. 구동축 고정 나사를 어제 이렇게 해먹어가지고 그거 참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너무 심하게 돌린 거죠. 빡 소리가 나요. 이게 빡 소리가 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돌렸으면 그랬으면 이게 잘라지고 안쪽에 박혀 있었겠죠. 이게 그러면 진짜 폐가 망신되는 겁니다. 이거. 바보 되고 돈 날리고 조롱 당하고 난리 나는. 근데 이게 빡 소리가 나는 순간 난 진짜 드라이버 샤프트 쪽에 문제된 줄 알고, 만약에 그쪽에 나사가 뭉개져서 나왔으면 그것도 해외에서 들여와야 되는데, 드라이브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하프 드라이브 샤프트라고 얘기하는 게 반쪽이죠. 왼쪽, 그러니까 변속기가 있으면 변속기 왼쪽에 축이 있고 오른쪽에 축이 있고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돌리는 거잖아요. 변속기가 돌아가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드라이브 샤프트라 그러죠. 근데 그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프 반쪽이라고 그러는 거죠. 드라이브 샤프트라고도 부르지만 하프 드라이브 샤프트라고 그러지. 구동축이죠. 반쪽 구동축. 거기에 나사가 뭉개지면 일단은 드라이버 샤프트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하프 드라이버 샤프트는 비싸요. 그거 교체하려 그러면은 일단 300만 원대? 300만 원대가 들어가는데 부품 있을 때 얘기지 그것도. 부품 없으면 한 2, 3주 걸리죠. 300만 원대는 줘야 그래도 센터에서 교체를 합니다. 나는 드라이브 샤프트를 교체를 센터에서 교체를 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내가 직접 하겠지만 드라이브 샤프트 교체하는 게 처음 하면 어렵죠. 하다 보면 괜찮아지겠지만 어쨌든 그 나사가 잘못된 줄 알고 놀래가지고서 센터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14,700원에 재고가 당연히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가서 사왔어요. 얼마나 다행인가. 큰 다행이다. 근데 드라이브 샤프트 볼보 S80 2세대 2.4 D5 차량의 드라이브 샤프트 고정 볼트에 대해서는 완전히 터득을 했죠 이제 내가. 근데 이것도 참 오묘한 게 이게 한번 풀렸었거든요. 그 전에 타이어가 하고 휠하고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전문점에 가서 바퀴를 딱 떼내 봤더니 엑셀 볼트가 풀어져가지고 밖에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밖에서 잡아주고 있으니까 타이어하고 휠이 이렇게 잡아주고 있으니까 이게 밖으로 못 빠져나온 건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이거를 좀 꼭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말이죠, 이게 좀 이상한 게 있죠. 심층적으로 좀 보자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왜 다른 볼트는 그렇게 단단하게 그야말로 진짜 합금 강철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이렇게 쉽게 비틀어져서 뽑아지도록 만들어놨을까요? 상당히 연한 거거든요. 이쯤 되면 물론 뭐 내가 좀 세게 돌려가지고 세게 돌리면서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나사에 비해서는 내가 이거 나사 부러뜨려 보는 거 처음이거든요. 이거
다른 거 뭐 조그만 거부터 5만 개 다 있는데도 이거보다 더 얇은 것도 이렇게 부러뜨려 먹은 적이 없어요. 내가 비교적 좀 연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닌가? 너무 세게 돌렸나? 근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만약에 지금 요거보다 더 지금 상태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졌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 더 크게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거 비교적 그렇게 큰 나사가 아니에요. 이게 직경 얼마나 해? 10mm 밖에 더 하겠어요? 15mm 짜리도 있는데 자동차에. 근데 이게 만약에 더 강한 재질로 만들었다거나 더 두껍게 해가지고 더 뭐 딱딱하게 이렇게 볼트를 만들었다 그랬으면 이렇게 안 됐겠죠. 대신 드라이버 샤프트의 나사산이 박살이 났겠죠. 물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더 단단하게 만들지 않은 걸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냥 적당하게 다 맞춰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동차가 워낙에 이게 좀 극도의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또 아주 많은 그 가능성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지고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를 뭐 이게 더 왜 단단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냐, 더 두껍게 만들어지지 않았냐, 또 볼트 또 드라이버 샤프트에 가 안쪽으로 뭐 좀 꽉 끼어지도록 하지 않았냐, 그런 거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상태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조금 더 볼보는 정비 지침서를 공개를 안 하고 있죠. 아직도 공개를 안 한다 그러던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스웨덴에 있을 때도 그렇고 상하이 자동차로 넘보고 나서도 정비 지침서를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이게 좀 그래요. 됐고 이거는 오늘은 장착을 안 할 거고, 지금 타이로드 하고 타이로드 엔드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샤프트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은 내가 교체를 했는데 왼쪽은 교체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소리 나는 걸 보면 타이로드 엔드도 문제가 있고 타이로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 드라이브 샤프트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핸들을 틀 때 후진하거나 뭐 특히 후진하는데 바퀴를 돌린 상태에서 후진을 하면 똑똑 소리가 나니까 그 셋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핸들이 조금 틀어져 있어요. 그 자동차를 좀 주행 오래 하거나 뭐 충격이 좀 가거나 이런 차들은 의외로 핸들이 좀 미세하게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모르고 타는 거죠. 그리고 알고도 타는 거죠. 차 타는데 별 문제 없다 이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타고 뭐 일관되게 얘기들을 하니까. 근데 드라이브 샤프트 쪽이라든가 또 타이로드 엔드, 드라이브 샤프트 뭐 이런 쪽들,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핸들이 조금 틀어질 수 있죠.
핸들이 조금 틀어져서 갈 수 있죠. 물론 뭐 그렇지. 근데 핸들을 고정하는 부분, 그 밑에 악셀이나 브레이크 페달이 있는 그쪽에 이제 핸들이 박혀 있잖아요. 핸들을 고정하는 쪽에 나사나 이런 게 잘못돼서 핸들이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핸들이 꺾어지는 게 아니고 뭐 다른 문제가 생기